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좀 부탁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잘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게요.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를 할게요. 굉장히 아마 이 작품과 작가는 정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추리소설일 갈 텐데, 히가시노 게이고 드디어 나옵니다. 히가시노 예. 게이고. 예, 히가시노 게이고는 사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에서도 대단한 위상인데, 한국에서도 사실 거의 좀 팔리는 유일한 추리소설가예요. 그렇겠죠. 거의 예, 예. 코난 도일이랑 에거서 크리스티 말고는 유일하게 팔리는 작가인데. 8, 90년대는 몇 명 있었어요. 그쵸, 예. 많았죠, 평년에는. 모리무라 세이초인가? 예, 세이치. 예, 그 사람도 대단했죠, 너무.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한국만 한정하자면은 이제 출판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죽었으니까. 예, 예. 그나마 그래도 좀 보증 수표 같은 작가가 히가시노 게이고인데, 예, 58년생이고요.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사카에서 지금 살고 오사카 대표하는 작가예요. 약간 오사카 그리고 작가들 약간 클랜 같은 게 있어서 거의 이제 동경 쪽, 오사카 예, 쪽 예. 이렇게. 그래서 주말에 모여서 술도 자주 마시고, 그리고 동경 작가들이 오사카로 취재하러 오면은 네. 이렇게 나가서 해주기도 하고, 또 오사카 그 작품의 배경도 거의 다 오사카예요. 예. 저도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오사카. 네. 이 사람은 약간 문학하는 사람 치고는, 소설가 치고는 좀 특이하게 전기공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덴소라고 자동차 도요타에 이렇게 들어간 엔진이나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소기업은 아니고 강중기업이라고 할까? 아무튼 대기업은 아닌데 약간 굉장히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인가 이때부터 이제 추리소설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습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방과후라는 작품이 일본의 에도가 람포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에도가 람포라는 사람이 일본 거의 최초의 추리소설가인데, 창작 추리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이제 누구 이름 땄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하세요. 에드가 앨런 포를 그렇지. 따서,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은 따로 있는데, 예. 에드가 앨런 포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 에도가 람포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필명을 정했죠.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드가 람포상을 만드는데, 이 상이 이제 신인상이에요. 신인 추리소설가한테 주어지는 상인데, 예. 그래서 이제 85년에 방과후라고 어떤 이제 여학교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그거로 이제 상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일화가, 회사를 그냥 이제 한 건 딱 이제 신인 작가인데, 자기는 이제 앞으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고 바로 그냥 회사를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 좋은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그냥 바로 도쿄로 가요. 그 상경을 하니까 편집자가 되게 당황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 뭘 믿고. 뭘 믿고. 근데 개인고는 내가 왜 못해 하면서 계속 썼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10여 년 작품 많이 써요. 작품은 거의 1년에 한두 편씩 계속 쓰는데 히트작이 안 나. 예. 많이 떨어지네요. 14년 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그러니까 완전 뭐랄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히트작 정도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비밀이라고 왜 영화도 됐었는데, 엄마하고 딸의 영혼이 바뀌는 거. 그게 그거가 일본 추리 작가 회상 타고 영화 되고 좀 책도 잘 팔리면서 조금 이름을 이제 좀 이렇게 더 크게 알렸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일화가 그때 이름이 결혼 때였는데, 돈을 한 10여 년째 못 버니까 이혼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어떤 여자가 이제 되게 성심성의껏 이제 이렇게 약간 고피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냥 거의 등치는 식으로 그냥 얹혀 살면서. 그래서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면 좋았을 거를 결혼 안 했는데. 또 결혼 안 했어요? 작가가 이렇게 어떤 석상에서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완전 슈퍼스타가 된 거는 용의자 엑스현신이라고. 요게 이제 나오키상이라고 일본 최고의 대중문학상인데, 그거랑 이제 상이라상 거의 다 타고 국내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게 원래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가 원래 재밌잖아요. 예, 재밌죠. 네, 단편으로도 연결돼 있고. 근데 그 중에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최초의 장편인데, 요 작품이 특히 더 대박을 치면서 거의 엄청나게 이름을 영화로도 됐고요. 영화도 일본에서 되고 한국에서 되고 중국에서 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동아시아권 3국에서 다 영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영화도 자주 됐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거의 나오는 거마다 그냥 100만 부, 200만 부씩 그냥 팔려요. 지금 거기다가
거기 뭐 뒤에 다양한 작품을 소개를 했는데 국내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일 거예요. 요거는 아마 추리소설은 또 아니에요. 추리소설은 아니고 약간 그냥 뭐 이렇게 좀 감동소설에 가까운데 아무튼 요 작품은 국내에서 100만 부도 아마 넘겼을 거예요. 요것도 영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일본에서 영화되고 중국에서 영화되고 어. 심지어 그 중국에서 영화된 건 성룡도 카메오로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상 같은 것도 다양하게 탔고 작품도 근데 대단하게 많아요. 작품도 거의 100종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그냥 요즘 나오는 어떤 웹소설 같은 거에 원조격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식으로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비유나 뭐 어떤 뭐 문학적인 뭐 상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심하게 막 표현하면은 초등학생 일기 같이 나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배가 아팠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들렸다, 뭐 친구랑 싸웠다, 어제 뭐 집에 들렀더니 아내가 죽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신에 또 아이디어는 또 출라니까 막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막 그게 굉장히 공들 쓰질 않으니까. 요것도 무슨 공장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 글쎄요, 그건 뭐 그런 일본 작가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항상 많이 있죠. 근데 예. 저 예전에 그 저기 뭡니까 네. 저기 뭐죠 암구랑이라 했던 거 디마의 그 소설이 뭐였죠? 뒤마의 그 몽테크리스토야? 몽테크리스토 맥작이죠. 네.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랬거든요. 야 이거 쓰려면 한 5, 60명이라도 붙어 써야겠다 그랬더니 실제 나중에 공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 밝혀진 네. 거예요. 뭐 이렇게 100편 이상 이렇게 썼다 그러면 좀 그런 거 의문 나는 건 아닙니까? 의문이 들 수 네.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일본 작가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약간 옛날에 그 마스모토 세이조부터 해갖고 예. 그 뭐 이렇게 아카가와지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양반인 게 아카가와지로 같은 작가는 진짜 몇백 편이에요. 그거랑 뭐 그 저기 몇 명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몇십 년 동안 뭐 진짜 100권 이상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그 다 쓴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또 그냥 뭐 마스모토 세이초 같은 경우에는 타이피스트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이제 구상부터 뭐 집필은 다 자기가 한다고는 하는데 뭐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고 히트작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이 어떤 평론가가 이제 히가시노게 그 작품군을 6개로 나눴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과학 및 의학인데 요 작품들이 군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과학도니까 거의 한 20-30편은 이런 작품이고 되게 다양해요. 뭐 그러니까 변신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뇌과학에 관한 거고 분신은 이제 왜 그 유전자 복제 약간 이런 식의 현대 과학적인 어떤 이슈 같은 거 약간 이런 거를 다룬 계열이 제일 많고 용의자 X의 현신이 과학 및 의학이 들어간 게 좀 신기하네. 이거는 제가 잘못 타이핑한 것 같아요. 요거는 과학 및 의학이라고 할 수가 좀 어렵죠.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수학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과학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가족 관계도 아까 전에 말씀했던 딸과 영혼이 바뀐다든지 편지도 저기 재소자 형 때문에 계속 차별받으면서 고통받다 마지막에 화해하는 이건 철저한 심파예요. 약간 그런 거랑 몇 가지가 그냥 가족 관계 이 사람 또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심파의 대가요. 마지막에 되게 잘 어울려요.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쓰고 또 되게 심파 눈물 감성 사람의 그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를 잘 그려요. 그래서 그게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족 관계를 다룬 게 있고 도쿄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게 자기 그 아들이 이제 약간 워프해갖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약간 아버지의 젊었을 때 워프를 했다는 이야기는 미래에서 미래에서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막 막내같이 살는데 아들을 만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 뭐 그런 것도 있고 SF적 소도 여기 도쿄가 지금 방금 얘기 들었던 게 지금 그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SF적 소도구긴 하네요. 타임 시간 여행이니까. 패러독스 13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멸망담 약간 이런 거고 이런 것도 몇 편 있어요. 이런 건 많지는 않고 범죄 심리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히트했던 백야행이라고. 백야행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시대적 연대 한 20-30년에 걸쳐서 한 남녀를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어떻게 뭐 범죄 발을 담그고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건데 요게 이제 백야행이 데이트를 치면서 시리즈를 또 몇 개 써요. 그러니까 뭐 이어지진 않는데 비슷하게 환야도 있고 또 무슨 야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사랑의 비극 이거는 뭐 그렇고 복수극도 많이 있고 복수극 방황하는 칼날은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됐었죠. 그러네요. 제목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스포츠 또 스포츠도 이 사람 작품군에 많은 게 이 사람 완전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완전 만능 스포츠맨이라 참 체주도 좋다. 글도 써서 돈 벌고. 그렇죠. 스키랑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뭐 약간 첫 번째 그 데뷔작이 반가운데 그게 이제 양궁을 이용한 살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다양한 방면의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본 편집자를 한번 만났는데 게이고는 워낙 스타 작가라서 모든 출판사에 작품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접대를 할 때 막 어디 무슨 요트 여행이나 무슨 그 스키 설산 스키 같은 거를 접대를 해준대요. 그 꼬시려고. 근데 어쨌든 데리고만 오면 그냥 뭐 100만 부 200만 부 그냥 파니까. 그런데 저기 스포츠의 설산 시리즈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랬더니 네. 딱 김전일이네요. 그렇다기보다 김전일 배경에 워낙 그렇죠.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약간 백은의 제기라고 약간 네.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에 그 뭐 아니면 뭐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뭘 어디 점거를 해갖고 그 원전을 점거하는데 막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한데 스포츠 사건들도 되게 많아. 막 높이뛰기에 관한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보시면은 주요 테마가 6개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아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 거기다가 또 글을 쉽게 써. 그러니까 그냥 뭐 거기다 내는 족족 팔려. 거기다 인기도 많아요. 일본에서 다빈치하고 유명한 도서 잡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 매년 이제 그의 최고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를 하면서 앙케이트를 하는데 여자 작가는 뭐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남자 작가는 거의 한 10여 년째 고정해요. 1위 무라카미 하루키, 2위 히카시노게이고.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장르소설가는 아닌데 어쨌든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고 워낙 스타 작가니까 많은 히카시노게이고는 이제 철저하게 대중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2등을 그냥 고정으로 할 정도로 굉장한 스타죠. 이게 한여름의 방정식은 요거 좀 보여주시죠. 이게 그래서 지금 개유고 소개는 작가 소개는 잠깐 이제 마쳤고 이 책이에요. 한여름의 방정식이라고. 이게 사실 겨울에 한여름 하니까 좀 그런데 또 오히려 또 겨울에 또 이게 원래 그 맛이 원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갈릴레오 시리즈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이게? 뒤에 갈릴레오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 소개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그 여름 방학을 맞아서 또 초등학생 애가 이제 어떤 그 바닷가 해변으로 이제 놀러를 가요. 원래는 이제 애 혼자 보내긴 좀 먼데 얘네 부모가 이제 사업가거든요. 바빠갖고 그냥 너 혼자 가라. 어떻게 뭐 갈 수 있지? 그래서 보내는데 그 고모네가 이제 일본의 료칸이라고 해. 전통 여관 하고 있어서 거기서 놀러 갈 겸 거기 또 애도 맡길 겸 그래서 이제 뭐 방학 때 걔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가는 길에 그 주인공 육아 교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 탐정 갈릴레오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그게 능력 뛰어난 사람인데 또 사건도 해결을 잘해서 붙은 별명이죠. 갈릴레오 탐정.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육아 교수는 뭐 그때 그 바닷가에 뭐 해저 자원 개발에 관한 어떤 뭐 심포지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청 강사 비슷한 거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숙소가 없는데 그 교회 그 초등학생 애가 어디 여관 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가는데 좋냐 그랬더니 당연히 고모네 여관이니까 선전을 해야죠. 부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거기로 갈게. 그래갖고 거기서 같이 며칠 묵기로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좀 친해져요. 약간 그 소년과의 교감도 책의 좀 테마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관에 온 다음 날에 또 근데 이제 거기가 일본의 어떤 시골인데 거기가 되게 완전히 쇠락한 뭐 옛날엔 관광지긴 했는데 지금 쇠락해갖고 사람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투숙객도 거의 없고 여관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유일하게 그 육아 교수 말고 손님으로 온 사람이 스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그 근처에 있는 방파제에 떨어져서 그 바위가 있잖아요. 방파제 거기서 이제 떨어진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보통 생각한 게 술 한잔 걸치고 밤 산책 나갔다가 실족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인 거예요. 오호. 일산화탄소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몸이 이제 붉어지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왜 연탄이나 뭐 저기 뭐죠 그 저기 번개탄 같은 거 그런 걸로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그 불안전 연소되면서 산소가 없을 때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여관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방파제에서 발견됐는데 그것도 뭐 실족이 아니고 여관 그 근처에 어디 뭐가 아무것도 없는 방파제 한복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또 이 육아 교수에는 또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물리학 교수다 보니까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육아 교수는 또 궁금하죠. 그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이 사건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또 레귤러 멤버 그 소설의 주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육아 교수 친구가 구산학이라고 걔가 경시청 형사인데 둘이 대학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건이 막히면은 항상 유가구스한테 찾아와서 SOS를 치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갈릴레오 시리즈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한 명은 도쿄에 있고 한 명은 여기 있잖아요. 그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 도쿄에서 이제 이스카라라는 사람의 그 어떤 신원이 도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구사나기는 여기서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수사를 하는 유가는 여기서 수사를 하는데 이 구사나기가 밝혀내요. 이스카라는 사실은 전직 형사였고 되게 뛰어난 형사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마을에 왜 왔냐. 그냥 뭐 그게 좀 이상해서 이 사람은 그 선에서 수사를 하고 유가 교수는 어떤 그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근데 그게 이 여관의 가족들이 좀 수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뭔가 여관 가족들이 좀 뭔가를 좀 숨기는 것 같고 약간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가 밝혀지는 게 재밌는데 근데 유가는 이미 중간쯤에 진상을 아는데 거기서 끝까지 전말을 잘 안 밝히려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수 있다.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되게 궁금하죠. 책을 읽다 보면.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네. 그 네. 스가라 혼자만 죽고 그 뒤에는 안 죽습니까? 네. 난 다른 일본 소설이 제일 싫은 게 예.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죠. 네. 다 밝혀질 때까지 네. 밝히지 않겠다.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고요. 네. 나는 그게 제일 신경질 나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 소설의 클리셰죠. 그러니까 나는 특히 이제 일본 특히 추리소설에 그런 점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혼자는 뭐 다 알고 있기는 뭘 다 알고 있어. 사실은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탐정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연쇄살인 극으로 이제 가려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만화긴 하지만 김전일 같은 거 보면 우리 내에 범인이 있다. 뭐 매일. 아니 근데 김전일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죠. 안다니까요. 예. 자기도 확실하게 알 때까지 뭐 한 가지만 더 밝히면 된다. 어쩐다. 이야기는 해놓고 죽고 나오면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그리고 계속 모아놓고. 네. 그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아니 그것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그 탐정이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아직 좀 더 밝혀낼 게 있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덕분에 그 범인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뭐냐 억울하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추리소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돼. 추리소설 좀 장치니까 뭐 그냥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고. 근데 이 책은 좀 이해가 돼요. 왜 유가가 전말을 안 밝히고. 아니 근데 한 명만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전말을 밝히면은 어쨌든 범인은 범인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에 밝혀지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유가가 고민을 했겠다. 그리고 심지어 유가는 이번 소설에서는 아예 그 구사나기한테도는 뭐 대충 말해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인과 구체적인 걸 끝까지 안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범인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처벌을 안 받게 돼요. 범인 중에 뭐라고 하지? 어쨌든 범인 따로 이제 저 증거를 들여서 재판에 세울 만큼 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기보다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레오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릴레오 시리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 드리자면 일단 워낙 유명해서 국내에서 아마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본 게 갈릴레오 시리즈일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이 갈릴레오 시리즈가 일본에서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막 이래갖고 많이 아실 건데 제일 먼저 이 탐정 갈릴레오라는 작품으로 이제 유가가 데뷔를 하는데 요거는 단편집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사나기라는 사람이 이제 경시청 형사라서 친구를 찾아와서 이제 친구가 유가 교수가 물리학 교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다 그래서 사건이 다 과학과 관련이 있어요. 뭐 최신 신소재라든지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갈릴레오랑 그 다음 편이 예지몽 이 두 개가 이제 드라마로는 시즌 1으로 해서 총 10편인데 그게 그 시즌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단편이 5개 실려있고 예지몽도 5개 실려있고 그러니까 한 편씩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편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즌 1이었고 이 3작이 문제의 용의자 엑스현신인데 이게 정말 초대박이 나면서 이거는 근데 아예 장편 영화로 만들어졌고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가 됐는데 요거는 작가의 뭐 출세작이고 일본 미스터리 뭐 대표 이거 영역도 됐어요. 영역도 돼서 심지어 미국에서 제일 그 큰 미스터리 상이 아까 에드거 앨런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미국 1년 그해 제일 뛰어난 미국 추리소설가들한테 추리소설 작품한테 수상하는 상인데
거기에 영역돼갖고 용의자 액션씬은 그거였어요. 그 최종 작품상 후보였어요. 저 영화 예. 가지고 있어요. 영역된 게? 아니요. 아, 일본 영화로서. 예. 그것들은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그게 디보션 오브 그 서스펙트 X라고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역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의 고뇌는 이제 예지몽이랑 탐정 갈릴레오처럼 단편집이고, 성녀의 구제도 장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드라마 시즌 2로 나왔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갈릴레오의 고뇌랑 성녀의 구제 합쳐갖고 드라마 시즌 2를 만들었는데, 저 드라마 시즌 2는 못 봤어요. 시즌 2는 못 봤는데 시즌 1은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6작이 한여름의 방정식, 뭐 지금 소개해드렸던 한여름의 방정식, 요게 이제 시리즈 6작이고, 요것도 장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7편이 화상의 어릿광대, 금단의 마술은 국내에 아직 출간이 안 됐고, 침묵의 퍼레이드가 올해 나왔어요. 시리즈 제 9작, 이것도 장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장편 소설은 4개인 거예요. 장편 소설은 4개고 나머지 단편집인데. 근데 잠깐만. 예. 이게 침묵의 퍼레이드는 지금 올해 출간이 됐다고 그랬죠? 일본에서. 네. 그러면 화상의 어릿광대나 금단의 미술 같은 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만화 안 같은 거 됐어요. 예. 왜 번역을 안 하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편집자가 2006년에 처음 됐었는데, 예. 그 출판사 취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편집을 뭐 잘 못하지만 막 뒤통수 맞아가면서 배워서 한 게 첫 책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었어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게임의 이름은 유괴라고. 예.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제 편집자 데뷔작인데, 근데 그 당시 2006년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판권료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 출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150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생각보다 안 비싸네. 엄청 쌌던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일본 소설이 그렇게 인기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아요. 예. 막 헐값이다 뒤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눈탱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던데. 근데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는 뭐 2, 3억 밑에서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 제일 히트한 게 갈릴레오 시리즈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화상의 어릿광대랑 침묵 금단의 마술은 판권을 이제는 거의 뭐 정말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몇 억 내고 사면 사는데. 근데 완전히 뭐 뛰어난 작품이라는 게 증명이 입증이 안 되면 네. 살 생각을 안 하겠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손익분기가 이제 화상의 분야 계획은 웬만큼 팔리긴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억, 뭐 5억 들어서 책을 냈는데 뭐 5억 5천 번다, 뭐 5억 2천 번다. 그러면 사실 뭐 그걸 그 5억을 잘 딴 데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올라가 버려갖고 거기다 이 게이고 형님도 되게 좀 요걸 좀 좋아하셔갖고. 아니 그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좀 자기 소설도 넓게 해주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안 읽으면 되죠 뭐. 어디서 들었는데 막 좀 이렇게 예전에 뭐 어떤 인연이 있었던 데서 뭐 이렇게 좀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좀 한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고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에이전트랑 하십시오. 그런 분이시라서. 아무튼 뭐 그랬었죠. 아무튼 저기 답답하면 공부하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갈릴레오 시리즈는 지금 현재 9편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잠깐만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거의 100여 편에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시리즈 캐릭터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장르가 독특한 게 많으니까. 한 탐정이 뭐 SF적 세계관에도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 개별 작품들이 많은데, 시리즈 캐릭터는 딱 3개 정도밖에, 3, 4개 정도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갈릴레오 시리즈랑 가가 형사 시리즈라고, 그것도 한 거의 9편, 10편 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인간적인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한 40대까지의 그냥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데뷔작이,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작품이 사실은 데뷔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라는 작품이 그건데, 그 이제 에도가 람포상을 타면서 데뷔를 했는데, 실제로 썼던 거는 가가 형사 시리즈의 졸업이라고 그 1작 그걸 먼저 썼다고 그래요. 근데 방과후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 냈는데 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졸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가가 형사라는 사람이 대학 졸업반일 때 얘기고, 그 사람이 이제 졸업해서 학과 선생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사로 들어와서 이제 형사까지 쭉 되는 얘기가 돼서, 뭐 그런 가가 형사 시리즈나 갈릴레오 시리즈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시리즈들은 한 2억이 더 있는데 작품도 좀 적고 2~3개밖에 안 돼서 크게 거론 안 하는데, 어쨌든 최고 히트 시리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중에 한여름의 방정식은 시리즈 6작이라는 거, 그리고 드라마도 되고 뭐 영화도 많이 돼서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진짜
많이들 아실 만한 작품을 좀 한번 골라봤고요. 이번에 이 한여름의 방정식은 저도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어졌는데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일본은 워낙 만화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 만화를 제외하고는 이제 일반 극영화 실사영화에서는 수입 1위였고 그게 관객이 200만 명이었대요. 그럴만한 게 갈릴레오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일본 문화, 뭐 일본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후쿠야마 마사히로라고 그 사람이 그 주인공 그 탐정 갈릴레오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 예, 알겠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스타예요. 거의 뭐 기무라 타쿠야랑 함께 거의 뭐 그 1, 2를 항상 다툴 정도. 그러니까 기무라 타쿠야는 항상 1위긴 했는데 혹시 그 첫 장면에 그 여자가 우산 쓰고 위에 빛 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 나오는 영화도 이 사람 거 아니었습니까? 참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드라마 오프닝 아닌가요, 그게? 뭐 아무튼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그러면은 용의자 엑스원신이랑 한여름의 방정식 2개 나왔는데. 영화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용의자 엑스원신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후쿠야마 마사히로가 되게 대스타라서 그리고 그 또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 원래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구산하기 형사랑 이제 유가 교수가 만나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남만 나오면 좀 드라마로는 좀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산하기 나오긴 하는데 역할을 거의 대폭 축소해버리고 그 역할을 이제 무츠미라는 이제 여자 형사를 가공의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사건을 데리고 오는 거로 여자 형사 데리고 오는 거로 해서 둘이 이제 약간 은근히 썸듯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꿨죠. 원작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게이고도 이제 그럼 뭐 나도 등장시키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아예 정식 원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먼저 나온 캐릭터를 소설에서 나중에 쓰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하기도 해요. 드라마를 원래 원작을 이렇게 훼손해서 작가가 화 안 내나 고 이 사람 물어보려고 완전 그랬더니 상업 작가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거야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웬만하면은 자기 작품 훼손하고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지. 그렇죠. 그거를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래서 뭐 몇십만 부 더 팔려? 그럼 난 한다. 약간 이런 사람이라.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난 그게 남자답다고 봐요. 유연성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약은 거고. 그렇죠. 딱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좋게 보는 게 그 뭐 어차피 자기가 이 사람이 대단한 뭐 대문호 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 쓰는 어쨌든 재밌는 걸 쓰자는 네, 거고 많이 읽는 책을 쓰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독자들이 좋아한다면은 작가의 의무다. 대중작가로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준다. 그것도 좋은 태도라고 저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게이고 국내 최고 스타 작가 중에 한 명인 게이고를 제가 인기 좀 저희 방송 인기 좀 올려보려고 네, 최고 스타 작가를 골랐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소개는 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뭐 다음 주는 아니라 저희 둘이 찾아보는 것은 내년이더래. 그러네 진짜 새해 인사드려요. 예, 2020년에 새해 인사드려요. 그래요. 선생님 인사 한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뭔 인사요? 인사 말씀. 네. 2020년? 네. 자, 다사다난한 2019년 잘 보내시고요. 네. 2020년에는 모두가 다 활짝 웃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